사우디 성지 순례길이 한국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미르 알라세르입니다. 36살이고요. 메카 근처 미나라는 곳에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숙소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나는 성지 순례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온 무슬림들로 북적거리는 곳이거든요.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곳에서 순례객들을 위한 숙소와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이 자리에 터를 잡으셨을 때만 해도 미나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한 곳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희 가게도 덩달아 번성하게 되었죠.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건 사우디 전통 보양식이에요. 양고기를 하루 종일 푹 끓여서 만든 진한 스튜는 저희 집안의 비밀 레시피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개발하신 건데 양고기의 누린내는 완전히 없애면서도 깊은 맛은 그대로 살려내는 특별한 조리법이 있어요. 거기에 갓 구운 따뜻한 빵, 그리고 대추와 꿀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음료까지.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즈 시즌이 되면 저희 가게는 말 그대로 대성황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온 순례객부터 가까운 이집트에서 온 분들까지 모두들 저희 음식을 드시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긴 순례 여정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아버지 파이살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차미르야,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먼 길을 걸어온 순례객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축복이란다. 우리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순례객들이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들의 의지력에 감탄했죠. 역시 성지순례를 하러 오신 분들은 다르구나. 이런 더위에도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서 기도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하즈 시즌 중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간 정말 자비 없는 더위였습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서 다음날 사용할 양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가보니 저희 숙소 바로 앞에서 한 고령의 순례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호흡이 매우 거칠었어요. 주변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고만 있었죠. 제가 그분께 다가가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일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누군가 물을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그늘진 곳으로 옮겨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몇 분과 함께 그분을 저희 숙소 로비로 모셨어요. 다행히 근처 임시의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린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린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이미 10년째 의료봉사를 위해 하즈 기간마다 이곳에 오는 분이었어요.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 저희도 안도했죠. 하지만 린이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라고요. 체온이 너무 높아요. 맥박도 불규칙하고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린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곧바로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그분은 메카의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무사하시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늦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중증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린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차미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린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오늘 돌아가신 그분, 점심시간에 당신 식당에서 뜨거운 스튜를 드셨더라고요. 목격자들이 그러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희 음식 때문에? 하고 중얼거리자 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고령의 순례객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까지 드시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린의 말은 마치 번개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선한 의도로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숙소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 달리 제법 서늘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멀리 메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준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국의 여름이었는데 정말 덥고 습했어요. 사우디의 건조한 더위와는 또 다른 종류의 무더위였죠. 어느 날 기숙사 룸메이트가 저를 어떤 식당에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의 느낌만은 생생했습니다. 몸이 정말 시원해지고 개운해졌던 기분 말이에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그 음식이 뭐였을까? 계속 생각해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음식이 더운 여름날에 정말 완벽한 한 끼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시원함이 몸 전체를 감쌌던 느낌이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혹시 그런 음식을 사막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순례객들도 뜨거운 음식 대신 시원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우선 그 음식이 정확히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알아낸다 해도 사막에서 시원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얼음을 구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였고, 냉장 보관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만약 그분이 뜨거운 음식 대신 시원한 음식을 드셨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순례를 계속하고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아버지, 혹시 저희도 여름에 좀 더 시원한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즉시 눈썹을 찌푸리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차미르야, 우리는 3대째 이 전통 음식으로 순례객들을 모셔왔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레시피는 수십 년간 검증된 것이다. 전통을 버리면 손님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요즘 기후가 예전보다 훨씬 더워졌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하고 말하려던 저를 아버지가 손으로 제지하셨어요. 그만하거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이냐?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음식을 드시고 감사 인사를 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어제 돌아가신 그 순례객분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 시원한 음식이 정확히 뭐였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사막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려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한국에 좀 다녀올까 해요. 저희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웬 한국이냐? 예전에 유학할 때 먹었던 음식 중에 정말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그것을 저희 가게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차미르야, 너는 이미 36살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그곳에서 뭔가를 배워온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해라. 그리고 우리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라.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한국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지만 어딘지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시원했던 음식이 정확히 뭐였는지 알아내는 것. 예전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김우재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연락이 닿았고 우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미르,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는 웬일이야?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우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그 음식 말이구나. 내가 너를 데려간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우재와 함께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전에 가봤을 법한 식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거든요. 어떤 식당은 아예 없어져 있었고, 어떤 곳은 메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을지로의 한 골목에서 오래된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우재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여기가 내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곳이야. 식당 간판을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셨는데 오랜 세월 이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드시겠어요?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그 음식이 정확히 뭐였는지 모르겠거든요. 할머니, 혹시 여기서 여름에 특별히 시원한 음식이 있나요? 차가운 국물에 면이 들어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냉면 말씀이시구나. 물냉면. 비빔냉면 중에 어떤 걸 드시겠어요? 냉면.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냉면이었어요. 얼음이 동동 떠있는 시원한 육수, 쫄깃하면서도 매끈한 면, 그리고 상큼한 채소들. 그때의 그 놀라운 시원함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물냉면으로 주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우재와 저는 기대에 차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나온 물냉면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그 감동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첫 숟가락에 육수를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차가우면서도 깊은 맛, 깔끔하면서도 진한 풍미. 이거였어요.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한 입 베어 물자 쫄깃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시원함이 퍼져나갔어요. 우재야, 이거다. 바로 이 음식이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재도 제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이렇게 신기했었지. 처음 냉면 먹어보고는 계속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의 더위에 지친 순례객들이 이런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막에서 0도에서 1도 사이의 차가운 육수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미나의 기온은 여름철에 낮 최고 5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얼음을 대량으로 공급받는 것부터가 엄청난 도전이었죠. 게다가 면을 삶아서 즉시 냉각시키는 시설도 필요하고 차가운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설비도 구축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들 텐데 과연 수익이 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정말로 이런 음식을 받아들일까요? 전통적인 뜨거운 음식에 익숙한 분들이 갑자기 차가운 한국 음식을 좋아할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모두 날려버릴 만큼 냉면의 매력은 강력했어요. 더위에 지친 몸을 즉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 음식이야말로 사막의 순례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유명한 냉면 전문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어요.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곳부터 함흥냉면을 주력으로 하는 곳까지 각각의 특색과 조리법을 비교해봤습니다. 을지로의 한 오래된 냉면집에서 사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미르라고 합니다. 냉면을 배워서 제 고향에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주방에서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하시던 사장님도 제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는 허락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우리 음식을 알리려고 하다니 고맙네요. 그런데 냉면은 만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특히 면 삶는 것과 육수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주방에서 면을 삶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정확한 시간을 맞춰 건져내야 해요. 너무 오래 삶으면 면이 풀어지고 너무 짧게 삶으면 심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삶은 면을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구면서 전분기를 제거하는 과정도 중요했어요. 면의 탄력을 살리면서도 차가움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찬물에 헹굴 때도 너무 세게 하면 면이 끊어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전분기가 제대로 안 빠져요.
육수 만드는 과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사장님은 소뼈와 사고를 12시간 이상 끓여서 진한 육수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육수의 깊은 맛을 내면서도 청량감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온도 조절도 중요하고 간을 맞추는 것도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통적인 냉면 육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할랄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었어요. 혹시 돼지고기 대신 다른 재료로도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소고기로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돼지고기 육수만큼 진한 맛을 내려면 좀 더 오래 우려야 하고 몇 가지 비법을 써야 하죠. 사장님은 친절하게도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들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소고기 사태와 사고를 이용해서 만든 육수도 충분히 맛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면소를 견학했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한 제면소의 사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냉면 면은 메밀과 전분의 비율이 생명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반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밀이 너무 많으면 면이 잘 끊어지고 전분이 너무 많으면 탄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최적의 비율을 찾아낸 거죠. 반죽을 치대는 과정에서도 물의 온도, 반죽하는 시간, 숙성 시간 등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면을 뽑는 기계도 신기했습니다. 반죽을 넣고 압력을 가해서 가느다란 면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보니 정말 예술 같았어요. 면의 굵기도 중요해요. 너무 가늘면 금방 불어버리고 너무 굵으면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사장님은 사막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습도가 낮은 곳에서는 면이 금방 마를 수 있으니까 보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클 때는 면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육수 전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량으로 육수를 생산해서 여러 식당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할 때는 품질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업체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매번 같은 맛을 내려면 재료의 비율, 끓이는 시간, 온도 조절 등이 모두 정확해야 하죠. 그리고 위생 관리도 철저해야 하고요. 특히 할랄 인증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재료 조달부터 가공, 저장, 운송까지 모든 과정이 할랄 기준에 맞아야 해요. 우리도 몇몇 중동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정말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 과정에서 소고기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진한 육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돼지고기 육수보다 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냉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몇몇 음식 연구가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냉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개발한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었던 거죠. 더운 날에 시원한 한 끼라는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냉면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 지혜예요. 한 음식 연구가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름철에 몸을 식혀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공급하고 소화도 잘 되도록 만든 완벽한 음식이죠. 특히 육수의 차가움이 체온을 내려주면서 열사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열사병 예방. 작년에 저희 숙소 앞에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뜨거운 스튜 대신 차가운 냉면을 드셨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순례를 계속하고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의 2주가 지나갈 즈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냉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고 사막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명동의 한 냉면집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모두 주문했습니다. 물냉면의 시원한 육수와 비빔냉면의 매콤달콤한 양념. 두 가지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었어요. 사막에서도 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맑은 육수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시원함을 사막의 순례객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더 이상 뜨거운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겠다.
인천공항에서 사우디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냉면 레시피와 조리법이 빼곡히 적힌 노트, 제면 기술에 대한 자료들, 할랄 육수 제조법,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한 팁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고마워요, 한국. 이렇게 좋은 음식과 문화를 알려주셔서. 이제 저도 이 좋은 것을 제 고향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더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 의식이 불타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사막에서 냉면을 만들어보자.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온 첫날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들로 어떻게 전통 냉면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리야드의 대형 할랄 식자재 마트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할랄 인증을 받은 소고기 사태와 사골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육수에 들어갈 부재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 양파, 대파, 생강, 마늘 등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대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현지 채소 시장을 뒤져본 결과 대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지 향신 채소를 발견했습니다. 맛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육수의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강도 현지에서 나는 것이 한국산보다 훨씬 매운맛이 강했지만 양을 조절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조리를 위해 숙소 뒤편에 작은 주방을 개조했어요. 대형 냄비를 구입하고 가스레인지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소고기 사태 5kg과 사골 3kg을 준비해서 본격적인 육수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찬물에 고기와 뼈를 담가서 핏물을 빼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수돗물은 한국보다 석회질이 많아서 맛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끓이고 나니 큰 문제는 없었어요. 12시간 동안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서 만든 첫 번째 육수는 색깔부터가 놀라웠습니다. 진한 갈색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색이 나왔거든요. 맛을 보니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나름대로의 깊은 맛이 있었어요. 다만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추는데 현지 입맛에 맞게 약간의 변화를 줘봤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추를 우린 물을 조금 넣어봤더니 은은한 단맛이 더해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났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류씨를 갈아서 넣으니 상큼한 맛도 더해졌습니다. 이거다 싶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입맛에 맞는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다음 단계는 면 만들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메밀가루와 현지에서 구입한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사막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반죽이 금방 마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아서 반죽이 제대로 숙성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죽을 젖은 천으로 덮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숙성시키는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또한 물의 양도 한국에서보다 10% 정도 더 넣어서 건조를 방지했어요. 몇 번의 실험 끝에 사막 기후에 맞는 최적의 반죽 비율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면을 뽑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봤던 전문 제면기계는 너무 비쌌고 현지에서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파스타 기계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예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전문 제면기로 뽑은 면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냉면다운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면의 굵기를 조절해서 현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두께로 만들 수 있었어요. 사우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더 굵은 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고명 준비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냉면의 전통적인 고명인 배, 오이, 무, 삶은 달걀 등 중에서 배를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현지에서 나는 배는 한국 배와는 맛과 식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몇 번의 실험 끝에 대추를 얇게 썰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냉면과 잘 어울렸어요. 오이는 현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 오이보다 수분이 적고 씨가 많았어요. 그래서 씨를 제거하고 소금에 살짝 절여서 사용했습니다.
무 대신에는 현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순무를 사용해봤는데 아삭한 식감이 냉면과 잘 어울렸어요. 삶은 달걀은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도 현지화를 시도해봤어요. 달걀을 삶을 때 사프란을 조금 넣어서 노란색을 더 진하게 만들고 은은한 향도 더했습니다. 사프란은 사우디에서 흔히 사용하는 향신료여서 현지 사람들에게 친숙한 맛이었거든요. 매운 양념장 만들기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냉면의 매운맛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본 버전은 고춧가루 양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토마토 페이스트를 조금 넣어서 색깔은 빨갛게 유지하면서도 매운맛은 줄였어요. 그리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버전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쪽은 현지에서 나는 매운 고추를 사용해서 오히려 한국 것보다 더 매운 맛을 냈어요. 양념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도 현지화했습니다. 참기름 대신 현지에서 생산되는 참깨 기름을 사용했고 식초도 현지 제품으로 바꿨어요. 마늘과 생강은 양을 줄이는 대신 현지 향신료인 카다몬을 아주 조금 넣어서 독특한 향을 더했습니다. 비빔냉면과 물냉면 두 가지 버전 모두 개발을 완료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전통 맛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현지 입맛과 재료에 맞게 성공적으로 적용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얼음을 장시간 유지하는 문제였습니다. 5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서 육수를 0도에서 1도 사이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야드 시내의 냉장 장비 전문 업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업체와 상담한 결과 고단열 스테인리스 스틸 육수통을 특별 주문 제작하기로 했어요.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고 진공 단열재가 들어간 제품이었습니다. 또한 대용량 얼음 저장고도 설치하기로 했어요. 일반 냉동고로는 한계가 있어서 상업용 급속 냉동고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냉면의 생명인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였어요. 현지 기후를 고려해서 조리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도 설계했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삶은 면을 즉시 냉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얼음물이 담긴 대형 용기를 여러 개 준비해서 삶은 면을 단계별로 냉각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방 레이아웃도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뜨거운 조리 구역과 차가운 조리 구역을 분리해서 온도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냉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에어커튼도 설치했어요. 메뉴판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간판은 아랍어와 한글을 병기해서 메인은 냉면, 시원한 한 끼라고 썼어요. 외국인 순례객들을 위해 영어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Cool and refreshing Korean noodle soup. Perfect for hot weather라고 써서 더위에 지친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메뉴 구성도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기본으로 하고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사이즈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냉면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사이드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현지에서 인기 있는 후무스를 차갑게 만든 버전이나 요거트를 베이스로 한 시원한 음료 등이었어요. 가격 책정도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할 테고 너무 싸면 품질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현지 식당들의 가격대를 조사해본 결과 중간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25리알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까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순례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버지 파이살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어요. 차미르야, 정말 이상한 음식을 만들었구나. 차가운 국물의 면이라니. 이걸 누가 먹겠느냐? 하지만 직접 맛보신 후에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특히 이 더위에는 확실히 시원하고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조리법을 교육해야 했어요. 기존에 뜨거운 음식만 만들던 분들에게 차가운 음식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온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냉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육수가 미지근해지면 냉면이 아니라 그냥 찬 국수가 되어버려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얼음 공급량은 충분한지,
면 삶는 시간은 정확한지, 육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범 운영을 시작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마라 시즌, 즉 소술래 기간의 작은 팝업 부스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어요. 성공하면 본격적인 하즈 시즌에 정식 매장으로 운영하고, 실패하면 글쎄요.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컸어요. 사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국의 냉면. 과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우마라 시즌이 시작되는 3월의 첫째 주. 드디어 냉면 팝업 부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소술래 기간이라 하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꾸준히 찾아오는 시기였거든요. 테스트하기에는 딱 좋은 규모였어요. 팝업 부스는 저희 본 식당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했습니다. 3m 곱하기 4m 크기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냉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춰놨어요. 특별 제작한 고단열 육수통, 면 삶는 전용 구역, 얼음 저장고까지. 작지만 완벽한 냉면 전문점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6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날 밤부터 우려둔 육수를 차갑게 식히고 얼음을 가득 채워서 온도를 0도로 맞췄습니다. 면도 미리 삶아서 찬물에 헹궈둔 상태로 냉장 보관해뒀어요. 고명들도 모두 준비 완료. 이제 첫 손님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간판을 쳐다보긴 했지만 선뜻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냉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을 거예요. 더운 사막에서 차가운 국수라니 상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정오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중앙아시아 쪽 출신처럼 보였어요. 한참 동안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차가운 국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전통 여름 음식이에요. 이런 더운 날씨에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제가 정중히 설명해드리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물냉면 하나 주세요. 작은 사이즈로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차가운 육수를 그릇에 붓고 삶아둔 면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고명을 얹었어요. 마지막에 얼음 몇 개를 동동 띄우니 완벽한 물냉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첫 숟가락에 육수를 입에 넣는 순간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요.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혹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그분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오!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차가운데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고향의 여름맛 같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차가운 수프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는데 어릴 때 여름에 차가운 수프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손님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역시 음식에는 국경이 없구나. 더위를 이기려는 마음은 전 세계 공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나가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로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냉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들뜬 것 같더라고요. 30분 후에 그분이 친구 2명과 함께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팝업 부스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더위로 지친 순례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분들도 시원한 육수 한 숟가락을 맛보고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왜 진작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가족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만 주문하셨는데 드시고 나서 너무 맛있다며 가족 모두의 것까지 추가 주문하셨거든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아이는 아빠, 이 시원한 국수 정말 맛있어요. 라고 연신 감탄했어요. 하지만 첫날의 문제점들도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리 속도였어요. 면을 삶고 냉각시키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특히 주문이 몰릴 때는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동선이었습니다. 좁은 부스 안에서 뜨거운 면 삶는 작업과 차가운 조리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서로 간섭이 일어났어요. 뜨거운 김이 차가운 구역으로 넘어와서 온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스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총 20그릇을 판매했는데 작은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더 중요한 건 모든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 한 분도 불만을 표하지 않으셨거든요. 둘째 날에는 전날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작했어요. 면을 미리 더 많이 삶아놓고 조리 동선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음 보관 문제도 신경 썼어요. 전날에는 오후에 얼음이 부족해져서 육수 온도가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현지 얼음 공급업체와 계약을 확대해서 하루에 2번 얼음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씩 받아서 항상 충분한 얼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고 관리 시스템도 간단하게나마 만들어서 얼음 소모량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43그릇을 판매했어요. 전날에 거의 2배였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특히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젊은 순례객들이 냉면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 샵사마귀 냉면과 함께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셋째 날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부스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전날 냉면을 드신 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신 경우가 많았어요. 어제 먹어본 그 시원한 국수 한번 먹어봐. 정말 신기해.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특별한 손님도 있었어요. 파키스탄 출신의 의료진 린이 찾아온 거예요. 작년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순례객 사건 때 도움을 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차미르. 이게 그때 말했던 시원한 음식이구나. 린이 냉면을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음식이야말로 이 더위에 꼭 필요한 거야. 체온을 낮춰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공급하고 소화도 잘 되고 의학적으로 봐도 정말 좋은 음식이네. 전문 의료진의 인증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팝업 운영 3일 만에 SNS에서 샵사마귀 냉면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냉면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미나에서 발견한 신기한 한국 음식. 50도 더위를 이기는 시원한 한 그릇.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맛.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특히 북유럽에서 온 순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분들은 더위에 더욱 취약하셨는데 냉면을 드시고는 이런 음식을 찾고 있었어 라며 감격해 하셨거든요. 어떤 노르웨이 할아버지는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시원한 음식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넷째 날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낮에 얼음 공급이 지연된 거예요. 공급업체 트럭이 교통사고로 늦어져서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그 사이에 기존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육수 온도가 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냉면에서 온도는 생명이거든요. 미지근한 육수로는 냉면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주문을 받은 상황이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긴급히 인근 호텔의 냉장 설비를 빌려서 육수를 다시 냉각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손님들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사과의 의미로 작은 빙수를 무료로 드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시다니 감동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얼음 공급망을 이중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공급업체 외에 비상용 공급업체도 계약해서 이중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했어요. 또한 비상용 얼음 저장고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닷새째가 되자 팝업 부스는 완전히 미나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120그릇을 넘어섰어요. 작은 부스로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들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수집했어요. 대부분 만족스러워하셨지만 몇 가지 개선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육수가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고명에 현지 채소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매운 양념을 조금 더 순하게 만들어달라는 의견 등이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즉시 레시피를 수정했습니다. 육수는 우리는 시간을 2시간 더 늘려서 더 진한 맛을 냈고, 고명에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민트 잎을 추가했어요. 양념장의 소금 농도도 조절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빔냉면의 인기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처음에는 물냉면이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비빔냉면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얼음 의존도가 낮아서 온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도 있었고, 매콤달콤한 맛이 현지 입맛에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차가 끝날 즈음에는 SNS에서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샵냉면 먹고 아주 안주 같은 챌린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순례객들이 냉면을 드시고 난 후에 개운한 기분을 SNS에 올리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말레이시아 젊은이는 사막에서 이런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축복이에요. 한국 문화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수천 번 공유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팝업 운영 마지막 날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단골이 되신 우즈베키스탄 분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 건데, 사미르, 정말 고마워요. 이번 순례가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고향에 돌아가서도 이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냉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즈 시즌에 정식 매장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팝업 부스 철거를 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총 634그릇을 판매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냉면 때문에 몸이 아프다거나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모든 분들이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진짜 승부처인 하즈 시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즈 시즌이 시작되는 7월, 미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사막 마을에서 하루아침에 2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로 가득 찬 거대한 도시로 변모한 거예요. 모든 길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소음이 24시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팝업 부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매장을 오픈했어요. 기존 숙소 1층 일부를 개조해서 40석 규모의 냉면 전문점을 만들었습니다. 팝업 때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였죠. 주방도 대폭 확장해서 동시에 여러 그릇을 조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개점 준비는 정말 치밀하게 했습니다. 하즈 기간 동안의 예상 손님 수를 계산해보니 하루에 최대 2,000그릇까지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에 맞춰 식자재 조달, 직원 배치, 조리 시스템 모든 것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온도 관리였어요. 하즈 시즌의 미나는 낮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육수를 0도에서 1도 사이로 유지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 산업용 급속 냉동 시스템을 3대나 설치했어요.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얼음 공급도 대폭 늘렸어요. 하루에 5톤의 얼음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3번에 나눠서 받아서 항상 신선한 얼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어요. 얼음 저장고도 대형으로 교체해서 3일치 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개점 당일인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최종 점검을 시작했어요. 얼음 상태, 육수 온도, 면 준비 상황, 고명 준비 상황,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개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매장 앞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팝업 부스 때 다녀가신 분들이 소문을 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대기줄이 계속 형성되었습니다. 첫날 오전에만 300그릇을 판매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준비는 충분히 해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육수 온도를 0도에서 1도 사이로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매장 밖으로 줄이 100m까지 늘어선 거예요.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더위에 지쳐 있었는데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위해 기꺼이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70대 할머니 2분이었는데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이 더위에 뜨거운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런데 이 차가운 국수는 정말 완벽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 동안에만 500그릇을 더 판매했습니다. 주방이 정말 바빴지만 직원들이 훌륭하게 협력해서 대기 시간을 15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릇이 완벽한 온도로 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첫날 마감을 할 때까지 총 1247그릇을 판매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대성공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만족스러워하셨고 많은 분들이 내일도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날부터는 입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순례객들끼리 서로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미나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시원한 음식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순례객들이었는데 이분들은 평소에도 더운 기후에 살고 계셔서 사막의 더위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냉면을 드시고는 이런 시원함은 처음이에요. 라며 감탄하셨어요. 특히 태국에서 온 한 가족은 우리나라에도 차가운 국수가 있지만 이렇게 깊은 맛은 없어요. 한국 음식의 정교함에 감탄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남아시아 분들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디저트 메뉴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급하게 팥빙수를 메뉴에 추가했어요. 한국식 팥빙수를 현지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한 건데 팥 대신 대추와 견과류를 사용하고 연유 대신 꿀을 사용했습니다. 팥빙수 주문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냉면으로 몸을 식힌 후에 디저트로 팥빙수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완전한 쿨링 코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 온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냉면을 드시고 나서 60년 살면서 이렇게 더위를 잊게 해주는 음식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하즈를 5번이나 오셨다고 하는데 매번 더위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음식이 있어서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째가 되자 의료소에서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어요. 린이 직접 가져온 자료였는데 냉면을 드신 순례객들 중에서 탈수, 증세나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차미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의료소 관찰 결과 냉면을 드신 분들은 체온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분 손실도 적어.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치료식이야.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냉면이 열사병 예방에 간접 기여한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도 환자들에게 냉면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온 순례객들의 반응은 특히 뜨거웠어요. 그분들은 평소에 추운 나라에 살다가 갑자기 50도가 넘는 사막에 오신 거라 더위에 더욱 힘들어 하셨거든요. 냉면을 드시고 나서는 하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찾았다며 환호하셨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한 가족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도 꼭 먹여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반응도 예상외로 좋았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국수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한번 맛보고는 금세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시원한 육수를 마실 때 아! 하고 시원해하는 표정이 정말 귀여웠어요. 열흘째가 되자 하루 판매량이 2,500그릇을 넘어섰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매장이 거의 24시간 내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직원들도 3교대로 근무해야 할 정도였어요. 가장 바쁜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주방에서는 15명의 직원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냉면을 만들어내고 홀에서는 서빙 직원들이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육수 온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2주째가 되자 냉면은 이미 미나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하즈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거죠. 미나에 와서 냉면을 안 먹으면 하즈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하즈 시즌 중반쯤에는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취재진이 찾아왔어요. 사막에 등장한 혁신적인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조리 과정도 촬영했는데 방송이 나간 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VIP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이 시차를 나온 건데 냉면을 직접 드셔보시고는 이런 혁신적인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다니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즈 시즌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하루에 3,000그릇을 넘겨 판매하기도 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20시간 운영했는데도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냉면 한 그릇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 음식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던 분들이 냉면을 드시고 나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찼어요. 하즈 시즌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8월 3일 오후 1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였어요. 기온이 무려 54도까지 올라간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매장은 평소처럼 순례객들로 가득 찼고,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쉴 틈 없이 냉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장 아흐메드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차미르, 큰일이에요. 얼음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트럭이 고장 났다고 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하필이면 가장 바쁜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언제 도착할 수 있대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아흐메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 3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해요. 다른 트럭을 구해야 한다는데 3시간이라니 그 시간이면 저희 얼음이 거의 다 녹아버릴 거였어요. 급히 얼음 저장고를 확인해봤습니다. 남아있는 얼음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이 상태로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54도의 극한 더위에서 얼음이 녹는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이미 주문을 받은 손님들이 30여 명이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들께 얼음이 떨어져서 냉면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육수로 냉면을 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냉면에서 차가운 온도는 생명이거든요.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육수 온도가 이미 4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소 0도에서 1도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온도였어요.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냉면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흐메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급하게 머릿속으로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존재 말이에요. 아흐메드, 샤리프 호텔 매니저한테 연락해봐요. 긴급 상황이니까 그쪽 냉장 설비를 좀 빌려달라고 해봐요. 샤리프 호텔은 저희와 오래 알고 지낸 곳이었어요. 호텔 투숙객들도 가끔 저희 냉면을 드시러 오곤 했거든요. 다행히 호텔 매니저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차미르, 물론이죠. 우리 호텔 냉장고를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죠.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급히 대형 용기에 육수를 담아서 호텔로 옮겼습니다. 직원 5명이 총동원되어서 육수통을 운반했어요. 54도의 더위 속에서 뜨거운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손님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호텔의 대형 냉장고에 육수를 넣고 급속 냉각을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온도가 2도까지 내려갔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냉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해드렸다는 점이었어요. 더운 날씨에 냉면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것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직접 대기 중인 손님들께 나가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조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최상의 냉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각 테이블에 작은 빙수를 무료로 내드렸어요. 작은 빙수라고 해서 대충 만든 건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빌린 얼음으로 만든 시원한 빙수에 꿀과 견과류를 올려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더위에 지쳐있던 손님들이 시원한 빙수를 드시고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더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가족의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곳이었다면 그냥 미지근한 것이라도 내줬을 텐데. 터키에서 온 한 할머니는 이 더위에 완벽한 냉면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님들의 이해와 격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40분 후 드디어 완벽하게 냉각된 육수로 냉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온도를 재보니 1도였습니다. 완벽한 냉면 온도였어요. 첫 번째 그릇을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께 내드리니 그분이 첫 숟가락을 드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맛이야.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분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위기를 무사히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오늘의 위기 상황을 분석해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제가 말하자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선 얼음 공급망을 완전히 이중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 공급업체 외에 비상용 공급업체 2곳과 추가로 계약했어요. 이제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즉시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용 얼음 저장고도 추가로 설치했어요. 기존 저장고의 1.5배 크기였는데 이제는 3일치 얼음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사 이틀 동안 얼음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용량이었어요.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육수 온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설치하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리도록 했어요. 이제는 온도 변화를 즉시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호텔들과도 비상시 상호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샤리프 호텔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호텔들과도 긴급 상황 시 냉장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며칠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냉면을 드신 분들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만족스러워하셨지만 몇 가지 개선 사항도 나왔어요. 우선 고명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현지 채소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이와 무 외에 현지에서 인기 있는 파슬리와 딜을 추가했어요.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더욱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육수의 간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과 이 정도가 딱 좋다는 분들이 반반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문할 때 진한 맛과 순한 맛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운 양념장의 소금 농도도 조절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으로 만들었는데 현지 분들에게는 조금 짰던 것 같아요. 염분 농도를 15% 정도 줄이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특히 비빔냉면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판매 비율이 거의 6대4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빔냉면 비율이 높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얼음 의존도가 낮아서 온도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도 있었고 매콤달콤한 맛이 현지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비빔냉면 양념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존 고춧가루 외에 현지에서 나는 파프리카 파우더를 조금 섞어서 색깔은 더 빨갛게 하면서도 매운맛은 조절했어요. 그리고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현지 분들에게 더 친숙한 맛을 만들었습니다. 고명에도 변화를 줬어요. 전통적인 한국식 고명 외에 미나 스페셜 버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현지에서 인기 있는 석류씨, 아몬드 슬라이스, 민트 잎이 들어갔어요. 색깔도 더 화려해지고 맛도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이런 개선 작업들을 통해 위기 이후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위기를 겪으면서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게 되었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날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저희 대응이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식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브랜드 신뢰도가 오히려 상승했어요. 미나 냉면은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며칠 후 호텔 매니저를 만나서 그날의 도움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미르,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이런 때 서로 도와야죠.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단순한 사업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이웃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호텔과 저희 식당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후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준비성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이해와 포용력에 감사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격려해주신 분들 덕분에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와도 최고의 냉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즈 시즌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9월 중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메카시 보건당국에서 저희 식당으로 공식 서신이 도착한 거예요. 봉투를 뜯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미나 냉면 레스토랑의 메뉴가 올해 하즈 시즌 동안 순례객들의 폭염, 관련 건강 문제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공식 보고서였어요. 의료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냉면을 섭취한 순례객들의 열사병 발생률이 평균보다 40% 낮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의 압둘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미르 씨,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네요. 박사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큰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다만 더위에 지친 순례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하즈 시즌 동안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냉면을 드신 분들의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순례객들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정기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차미르, 다른 상인들도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해요. 특히 혁신적인 메뉴 개발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인회 회의 당일,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나 지역의 식당 사장들뿐만 아니라 메카, 메디나에서까지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냉면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차가운 음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리 기술부터 온도 관리, 현지화 과정, 위기 극복 사례까지 모든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혹시 다른 한국 음식도 이런 식으로 현지화할 수 있을까요? 한 식당 사장이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현지 재료와 현지 입맛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식이 현지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하죠.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사장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분은 한국의 삼계탕을 차가운 버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고, 다른 분은 비빔밥을 현지화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차미르, 혹시 우리 식당에도 냉면 메뉴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메카에서 온 한 사장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문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자 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다른 사장들이 모두 냉면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차미르야, 처음에는 내가 전통을 배신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전통을 배신한 게 아니라 확장한 것이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시대에 맞게 음식을 발전시켜왔다. 내가 한 일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것이지. 전통을 버린 게 아니야.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다른 식당들로부터의 문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레시피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냉면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음식이거든요. 온도 관리부터 면 조리, 육수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정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미나 냉면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3일 과정으로 냉면 제조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은 메카에서 온 하산이라는 젊은 사장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젊은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미르,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첫날 교육을 받은 하산이 감탄했어요. 면 하나 삶는 것도 이렇게 정밀해야 하다니. 처음에는 단순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과학이네요. 3일 동안의 집중 교육을 통해 하산은 기본적인 냉면 제조 기술을 익혔어요.
마지막 날에는 직접 만든 냉면을 시식해봤는데 처음 치고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제 메카에서도 정통 냉면을 먹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팝업 매장은 메카 시내 중심가에 오픈했습니다. 하산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저희가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하산이 현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대성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매장은 메디나의 문을 열었어요. 메디나는 메카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연중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현지 파트너와 함께 매장을 오픈했는데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각 매장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였어요. 같은 레시피를 사용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현지 재료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매주 각 매장을 순회하면서 맛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했어요. 또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하는 핵심 재료들은 중앙에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육수 베이스는 미나 본점에서 농축액 형태로 만들어서 각 매장에 공급했어요. 현지에서는 이 농축액에 물과 얼음을 넣고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확장 과정에서 정말 뜻깊은 일도 있었어요. 현지 킹사우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음식과 기후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당일,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호텔 경영학과나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음식은 문화이고 과학이며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냉면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기후 변화와 음식의 관계, 전통 음식의 현대적 해석, 문화 간 융합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왔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지민이라는 한국계 사우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사우디인이었거든요. 차미르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민과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 전체로 한국 음식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선생님, 혹시 냉면을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 형태로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민의 제안이었어요. 관광객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냉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즉석 냉면 키트를 개발하면 전 세계로 한국 음식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민과 함께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키트에는 겉면, 농축 육수, 양념장,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된 매뉴얼이 들어갔어요. 특히 매뉴얼은 아랍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로 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조리하는 방법도 별도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집에서도 10분 만에 맛있는 냉면을 만들 수 있는 키트였거든요. 물론 매장에서 만든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다는 거였어요. 사막에 냉면을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중동 전역에 방송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냉면 매장을 열어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매장들의 품질을 먼저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싶었거든요. 그 대신 각국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미나로 초청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주 과정의 집중 교육으로 냉면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면이 제 이름과 함께 중동 지역의 새로운 여름 풍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거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다.
한국 음식은 과학적이면서도 맛있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거든요. 냉면 하나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올해 하즈 시즌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정말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파키스탄 라오르에서 온 것이었는데 보낸 이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바로 2년 전 저희 숙소 앞에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보낸 편지였거든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아랍어 글씨가 보였어요. 존경하는 사미르님께, 저는 2년 전 귀하의 숙소 앞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흐마드 하산입니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오랫동안 하즈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더위에 순례를 해야 하는지, 왜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사우디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귀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미나에 정말 놀라운 음식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더위에 지친 순례객들을 위해 시원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었다면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하즈에는 저와 제 가족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그때 꼭 귀하의 식당에 가서 그 냉면이라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년 전 그 안타까운 사건이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가족이 직접 찾아온다니 정말 운명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썼어요. 아흐마드님, 소중한 편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즈 때 꼭 저희 식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을 기리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도 분명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며칠 후 매장 벽면 장식을 새로 꾸미면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서울 유학 시절 처음 냉면을 먹었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우재와 함께 을지로 냉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냉면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를 달았어요. 모든 것의 시작, 2014년 여름, 서울에서의 첫 냉면. 이 사진을 보면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모두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신기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즈 시즌이 본격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아흐마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흐마드와 그의 아내, 그리고 10대 아들 둘이었어요. 제가 매장 입구에서 직접 맞이했습니다. 아흐마드님이시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아흐마드가 깊게 인사했어요. 사미르님,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가족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모두 준비하고 고명에는 최고급 재료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로 빈 의자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아흐마드가 첫 숟가락에 차가운 육수를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커지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게 바로 그 냉면이군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런 시원한 음식이 있다니.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국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던 아이들도 한 입 맛보고는 계속해서 달라고 했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음식을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식사 도중 아흐마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미르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오랫동안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하지만 지금 이 음식을 먹어보니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일이 당신을 움직이게 했고,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로 이어졌으니까요. 아흐마드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 가족을 매장 한켠의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지난 몇 년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의료진님과 함께 찍은 사진, 각국 순례객들과의 사진, 그리고 직원들과의 기념사진 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님의 안타까운 사고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인과 지민이 함께 찾아왔어요.
다음 시즌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매장 2층의 작은 회의실에 모여 앉았어요. 이번 시즌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워요. 린이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열사병 관련 의료 사고가 작년 대비 60%나 감소했어요. 이는 분명히 냉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민도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냉면 키트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 사람들이 냉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음 시즌을 위한 여러 계획을 세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고 매장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더 시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냉면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행복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과 함께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모든 직원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으로는 미나 냉면 시원한 한 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시원한 한 끼가 정말로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어요. 그날 밤 매장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전통 음식만 만드는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건강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죠. 무엇보다 뜻깊었던 건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냉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어떤 순례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차미르님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가서 진짜 냉면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 벽에 걸린 서울에서의 첫 냉면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시원한 음식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던 거죠. 가족, 문화, 치유의 가치를 전하는 이 모든 여정. 사막의 한 그릇 시원함이 국경을 넘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도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시원한 냉면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기고 있을 생각하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 생각하니 더욱 뿌듯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문화를 세상에 선물해 주셔서, 그리고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그 소중함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원한 한 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미르 알라세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처음 서울에서 냉면을 처음 맛봤던 그 순간부터 2년 전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보며 느꼈던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사막에서 시원한 한 그릇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 오늘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사미르 씨가 단순히 사업적 성공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 진정성이 결국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냉면이라는 음식이 사막 한복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작은 문화유산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시원함을 전해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54도 사막에서 영도 냉면을 만들어내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술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차미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작은 경험이나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 말이죠. 마지막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들 가족이 찾아와서 냉면을 드시는 장면. 정말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슬픔이 결국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다는 점이 정말 감사하네요. 음식 하나로 시작된 문화 교류가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우리 문화의 힘을 새삼 느낍니다. 차미르 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행복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친절과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하나가 차가운 냉면 한 그릇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시원한 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